네, 세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해외 직투 이어가겠습니다. 국내와는 조금 다르게 중국에서는 그래도 부동산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속속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관련해서 수혜주를 살펴볼까 하는데요. 기업 소개부터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중국을 대표하는 건설회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중국의 이 종합건설업체인 중국교통건설인데요. 이 교통과 인프라 분야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해외 사업 비중이 높은 것이 중국교통건설의 눈에 띄는 특징인데요. 중국 내에서 가장 많은 글로벌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최근 지난 4월이죠. 이 호주의 최대 건축회사를 인수하면서 눈길을 끌기도 했었는데요. 이뿐 아니라 현대판 실크로드로 불리는 이 1대1로 정책의 가장 큰 수혜주로도 꼽히는 기업입니다. 이 1대1로 정책이란 중국 정부가 선진 중국 건설을 위해서 육해와 해로를 잇는 경제벨트를 구상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로 인해서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 이 중국 교통 건설 역시 함께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 중국교통건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아직도 좀 인프라에 대한 어떤 여지들이 많이 남아 있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지금 뭐 해외로도 지금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프라와 관련된 산업들, 건설과 여러 가지 산업 기반적인 그런 조성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이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네, 또 정부 정책이 뒷받침되어 있어서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도 상당히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중국 교통건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조정한 트레이더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중국 교통건설, 중국 최대 대형 국유교통 인프라 건설 기업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일단 종목 소개를 먼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중국 교통건설 601800 티커를 쓰고 있는 종목이고요. 중국 최대의 대형 국유 교통 인프라 건설 기업입니다. 네. A주, H주 동시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세계 최대 준설 기업이고 이제 항만 기계 제조업 업체입니다. 포춘지가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 중에 이제 187위를 기록했고요. 네. 건설 잡지인 ENR에서 이제 선정한 세계 최대 225개 기업 중에 9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이는 이제 8년 연속 중국 기업 중에 이제 1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을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수치적인 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거래량 혹은 주가 흐름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 이제 종가는 14.46 위안이었습니다. 일평균 거래량은 1억 4천만 주 가까이 되고요. 52주 최고 최저는 24.46, 3.89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PER은 16.78배, 그리고 시가총액은 원화로 약 37조 원 가까이 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1.1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기업이 지금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상당히 최근에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데 네. 언제부터 좀 상장이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커왔는지 역사적인 스토리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2006년 10월에 설립이 되었고요. 2006년 같은 해 12월에 홍콩 거래소에 먼저 상장이 되었습니다. 이는 이제 중국 최초로 해외 상장에 이제 성공한 대형 국유 기업 중에 하나로 이제 선정이 됐고요. 6년 뒤에 이제 2012년 3월에 상해 거래소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고속도로, 교량, 설계 및 건설 분야에 이제 진출을 하였고요. 13개 정도의 대형 설계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10대 주요 항구 중 5개 항구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면서 바다와 육지를 잇는 이제 대형 교량 건설 중에 또 4개의 건설에 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이제 준설 능력하고 매출액 규모로 이제 세계 1위를 차지를 하였고요. 2014년에는 중국 최대 선박 제조팀을 보유하면서 포춘지, 말씀드린 것처럼 포춘지랑 이제 뭐 ENR 등이 잡지들이 선정한 세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네, 뭐 건설뿐만 아니라 지금 뭐 선박 제조, 이 조선 쪽도 좀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딱 이런 흐름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이 성장기 때 보면 이제 현대건설,
모습과 좀 상당히 유사한 것 같은데 이제 두 기업을 좀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저 현대건설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네네. 시가총액으로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중국 교통건설이 이제 2천억 위안 정도 되는 이제 규모인데 현대건설이 200억 위안.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액은 이제 3,600억 위안, 그리고 현대건설이 1,000억 위안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이 220억 위안, 그리고 현대건설이 56억 위안으로 아무래도 규모상으로는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ER을 보시게 되면 8.69, 현대건설이 11.17. 이 타 국가나 이제 타 경쟁사랑 비교했을 때 이 동사의 경쟁력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 균형 잡힌 사업 구조, 그리고 다원화된 경영 전략이 있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이제 중국 내 점유율을 항상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준설 사업 부분 중국 1위 기업으로 산업 성장기의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시가총액으로 살펴봤을 땐 현대건설 대비 거의 10배에 가까운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요. 매출액도 3배 이상 좀 증가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PER 같은 경우에는 현대건설보다 좀 낮아서 앞으로의 어떤 기대감을 좀 높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럼 주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에 네. 중국 증시 흔들리면서 이 관련 종목들이 많이 무너지기도 했었는데 주가 수익률 어떤 추이 보였나요? 네, 3년 동안은 일단 보시게 되면 221% 정도 상승을 했고요. 최근 1년 동안은 266%, 그리고 6개월 동안은 19.9%, 그리고 1개월 동안은 또 최근에 중국 증시가 또 이제 하락을 하면서 네. 마이너스 17%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실적을 보시게 되면 이제 매출액은 2015년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3,600억 위안 정도 되고요. 약 거의 70조 원 정도 가까이 됩니다. 네.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11% 정도 상승을 했고요. 매출 총이익이 430억 위안, 그리고 영업이익이 220억 위안, 이 또한 2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140억 위안으로 15% 정도 상승을 했고요. 네. EPS가 0.86으로 14% 상승을 하였습니다.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매출액 규모가 2009년에 한 200억 위안에서 2013년도, 14년도에 한 560억 정도까지 상승을 했고요. 매년 이제 뭐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매출에서 해외의 매출 비중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은 조금 더 이제 내수 외에도 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앞으로의 투자 포인트, 뭐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을 해왔다 치더라도 앞으로 좀 어떤 여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기업이 좀 투자할 여력이 남아있는 건지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네, 앞으로 투자 포인트로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진출에 대한 이제 사업 확장 전략, 그리고 두 번째로 2015년에 이제 철도 인프라 규모, 투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도시 철도, 스마트 시티, 병원, 신에너지 등의 다양한 기초 인프라 건설에 대한 수요 확대로 큰 수혜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중국 1대1로 정책에 직접 수혜를 받을 기업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준설 사업하고 장비 제조 영역에도 적극적인 사업 확대를 통해서 이제 다각화된 기업 성장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국유 기업 개혁으로 밸류에이션을 또 재평가 받으면서 네. 향후에 이제 기업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 같다는 전망입니다. 네. 상당히 좀 기대 요인이 많습니다. 해외 진출 아까도 매출액 비중을 보여주셨지만 상당히 또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대내 수요 모두 좀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고, 말씀하셨던 밸류에이션 부분에서도 중국 증시가 항상 그 밸류에이션이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지속적으로 기업적 가치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월가 의견은 좀 어떨까요? 네, 외국계 이제 애널리스트들 의견을 보시게 되면은 네. 대부분은 이제 매수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평균 목표가는 17.39로 지금 잡혀 있고요. 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중립을 유지하는 투자 의견이고요. 목표가는 16.5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맥커리 증권에서는 이제 매수 의견 22.16을 잡고 있고요. 크레딧 스위스는 비중 축소로 15. 그리고 차이나 인터내셔널은 목표가는 나오지 않았지만 매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DBS 비커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유를 또 하라는 이제 투자 의견이 나왔고요. 25.3으로 목표가를
선정했습니다. 네, 13개 기관 중에 한 10개 정도가 매수 또는 보유 의견을 보여줬다는 부분은 앞으로의 좀 전망은 좀 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차트 이용해서 저희가 좀 장기적으로 좀 어떤 전략들을 세워보면 좋을지 짚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일단 그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연초부터는 실적이 또 이제 주가를 받쳐주면서 그리고 또 1대1로 정책의 수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작년 대비해서는 한 거의 8배 가까이 이제 상승을 하였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또 중국 증시의 또 불황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으면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하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실적이나 그리고 1대1로 정책 등이 정책 등을 이제 고려하시게 되면은 단기보다는 장기 투자로 보시기에 괜찮을 것 같고요. 예전 가격까지는 단기로는 올라가기 좀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장기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뭐 요인들을 봤을 때 충분히 예전 가격만큼 다시 올라오고 또 넘어설 것 같다는 예상입니다. 네. 단기적으로보다는 이제 장기적으로 좀 보유를 하고 좀 투자를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충분히 전고점까지도 다시 회복의 여지가 있는 그런 기업이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아무래도 1대1로 전략이 지금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중장기 관점에서 길게 내다본다면 이와 함께 좀 수혜를 입으면서 승승장구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져보도록 하고요. 중국 교통건설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조정은 트레이더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외 직투까지 토마토 모닝쇼 2부 순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3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